안녕하세요. 화성중탄 아들딸 한의원 조수연 원장입니다. 점점 영상 업로드하는 게 게을러져서 큰일인데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다른 원장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보면은 선택장애 때문에 오히려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제일 빨리 만들 수 있는 길이긴 한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자보 환자들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경추 쪽 질환 치료에 대한 건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경추 질환 환자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저는 부인과 내과 쪽 환자 위주로 보는 편이라서 경추, 요추 이런 쪽은 약해요. 그래도 처방을 해석해주고 명의들이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걸 찾아주는 거는 제가 좀 잘하는 편이니까 그런 면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영상이 기니까 감안하고 보시고요. 자보 환자 중에 경추 쪽 불편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보통 경추 쪽이 안 좋아서 오는 환자를 약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싶을 때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작할게요.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일부 견해라고 한 거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런 처방이나 치료법이 다 통용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사실 목 통증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화의 상향으로 인해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간양 상향 쪽은 아니고, 그러니까 혈압 올라서 뒷목 뻐근한다든지 아니면 뭐가 꽉 차가지고 치밀어서 이렇게 목이 아픈 그런 경우보다는 약간 이제 한습이라고 하죠. 추위 타거나 아니면 긴장해서 뭉치거나 이런 쪽이 더 많기 때문에 다 통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그래서 증에 맞춰서 처방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오늘 이렇게 이걸 통용방으로 쓴다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요. 네, 볼까요? 우선은 돼지갈근탕을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도 물론 자보 환자 가끔 와서 경추 환자한테 쓸 때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돼지갈근탕이에요. 우선 갈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작약감초 이렇게 작감탕 종류가 들어가주는 게 좀 더 낫기 때문에 저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상한명의 허만정선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서 우선 그거부터 보고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원전에는 밝은 내냥, 자격계제 감초, 두냥, 생강, 삼냥, 대조, 12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갈근이 군약이긴 하죠. 그리고 계지탕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지증이 있으면 조금 더 좋겠죠. 그래서 약간의 감기 초기 증상, 오풍의 증상이 있으면은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부분인데 이거를 제가 책에 있는 내용으로 임상례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드렸던 책이죠. 상한명의 허만정선이라고 소락당 책인데 지금은 절판돼서 안 나오는 책이에요. 요거 49페이지 계제가 갈근탕에 나와 있고요. 첫 번째 흥배구급의 유도주 선생 유명하죠. 네, 유도주 선생이 의안이고요. 남자 41세. 병을 앓은 지 3개월 됐고 그 다음에 목이랑 등 쪽이 긴장돼서 돌아보거나 구부렸다 펴기가 불편하고요. 근데 또 자한 오풍이 있네요. 물론 계지가갈근탕이 꼭 자한 오풍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건 아니긴 하죠. 하지만은 안에 들어있는 계지를 쓰려면은 왜냐면 계지 빼면 작감탕이니까 계지를 쓰려면은 아무래도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조금 더 유리하다. 하지만 없어도 쓸 수는 있어요. 왜냐? 계지가 말초혈관 확장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네, 그리고 따뜻하게 해주면 아무래도 긴장도 좀 풀어지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봐요. 대변이 묽고 매일 2, 3회 본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상관이 좀 있죠. 근데 늘상 있는 거면은 사실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봐요. 타량하고 후중도 있고요. 맥부하고 설태배균. 이분이 어떻게 받는지를 써놨죠. 대변이 당박하고 항문이 하소하고 후중한 것은 양명이 사기를 받아서 승처하는 것이 불리한 모습이므로 태양양명 합병이 된다. 라고 했지만은 뭐 저는 사실 상한 쪽을 열심히 하진 않기 때문에 어, 이렇게 따질 거면은 이거랑 같이 생긴 거죠. 항배고급이랑 같이 비슷한 시기에 생겼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따로따로 아니면 원래 평상시에 있는데 최근에 이게 3개월 전부터 생겼다 이러면은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무리가 아닐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계지가 갈근탕 원방으로 썼죠. 원방으로. 네. 갈근 16, 계지백작 15니까 적게 쓴 건 아니고 꽤 많이 썼죠. 자감초, 대조 12매 이렇게 쓰고 좋아졌다는 거죠. 뒤에는 뭐 그렇게 나오진 않는데 좋아졌다. 분증은 항배구급과 함께 하리, 하수, 타랑의 증상이 있으니 실로 본방에서 생겼다는 것을 보충한 것이다. 후세에서는 본방으로 외관병이 풀리지 않고 또한 하리가 있는 증을 치료하는데 매번 효과를 얻는다. 윤호사는 본방을 풍환으로 인해 배부에 비통이 있는 것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고 아래떡 관절염증 등도 또한 비교적 좋은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감이 있으면서 약간 설사하거나 왜냐면 갈근 자체도 하리에 쓰죠. 설사에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 도움이 꽤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게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게 힌트니까. 네, 감기 걸려서도 그럴 수 있지만 추위 타서 추운 곳에 떨다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등 쪽이나 이런 데 저리거나 아프거나 이런 걸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아래턱 관절 왜냐면은 갈근이 아무래도 양명 쪽이죠. 양명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쓸 수가 있겠다라고 보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원방을 쓸 자신이 별로 없어요, 사실. 왜냐면 확실히 이걸 효과 내준다고 제가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다가 예, 진통작용하는 현오색 같은 거 이런 거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풍한 때문에 그러면은 거풍하는 그런 약들 뭐 강활이나 방풍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낙침. 낙침은 뭐 우리 원장님들 늘상 보시는 거잖아요. 정소환이라고 하는 의가의 의안이고요. 18세 이렇게 매년 3~5차례 발생하니까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죠. 머리를 옆으로 돌릴 수 없고 한각 및 등으로 당기는 동통 발작시마다 침치료, 안마치료를 3번에서 5번, 3, 4번, 5번까지 받아야 낫는다. 그런데 마침 또 풍환에 걸렸다고 하는 거는 뭐 감기 증상이죠. 네, 이어서 낙침도 발생했고 뭐 한추로풍 또 여기서도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게지가갈근탕을 썼는데 조금 다른 거는 당귀가 좀 들어있어요. 보혈활혈하는 작용을 노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이렇게 자주 생긴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영향이 좀 덜한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침이나 이런 걸로는 소통을 시켜주는 부분이 큰데 소통을 시켜줘도 또 생기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영향이 부족해지면은 잘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기로 쳤을 때 고기를 이렇게 때려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지만은 고기가 육즙이 많으면은 그거 자체로도 부드럽게 되잖아요. 그래서 당귀를 넣는다고 하는 건 그런 의미를 조금 더 살렸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서 또 좋아졌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읽어보면은 낙침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데 발생했을 때 항배영수수, 한출, 오풍, 맥부지가 보이면 개지가 갈근탕증이 갖추어진 것이다. 이런 데 쓰면 그 효과가 있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사실 그냥 낙침에다가 섰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제가 완벽하게 파악은 안 돼요. 왜냐하면 보통 침치료를 병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침치료만으로도 낫기도 잘 낫죠. 그래서 약만 가지고 이게 얼만큼 좋아졌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 우선은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뒤에도 또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대부분 안 하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렇지만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요것만 이렇게 쓰진 않아요. 그리고 또 궁금해 하실까봐, 만약에 항공 용량 한 첩당으로 바꾸면은 용량이 어떻게 될까? 갈근은 세도는 써줘야죠, 적어도. 그리고 계지, 백작약도 8g. 그 다음에 감초 생강대조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해서 4 정도라고 보면 될 거고, 당귀가 여기 들어갈 거면은 저는 많이는 안 쓰니까 많아도 한 6 정도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당귀도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백제각도 있는데 설사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 정도로 써주면 되지 않을까 싶고, 갈근을 더 써준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갈근 뭐 20도 쓸 수도 있죠. 왜냐면 갈근이 뭐 그렇게 대단히 어떤 약성이 엄청나다 이렇게 하기에는 여기서는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이 정도 12에서 16 정도 써주면 대략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뭐 현오색 같은 거 넣어주면은 한 이 정도 들어갈 거. 통증이 심하면 6, 조금 뭐 괜찮다. 그럼 4 정도까지도 좀 낮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우리 피부나 이런 거 봤을 때 좀 이렇게 딱딱하고 뭉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붉게 올라온 분들 있으면은 반화금출탕의 의미를 살려서 약간 뭐 이렇게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도인 같은 것도 넣어서 흐름을 좋게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목 쪽이니까 아무래도 강활 같은 거 들어가줘도 되고, 강황 같은 것도 목 어깨에 쓰죠. 그래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만약에 목에 관절 쪽이다. 그러니까 목 근육도 문제지만은 이렇게 경추, 뼈의 문제다. 그러면 이제 두충숙단 이런 거 여기도 쓸 수도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하기 나름이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낙침에도 쓸 수는 있다. 자, 이번에는 양진안치 임상 탐색,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책인데, 잘 못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은, 처방집이죠, 처방집. 그러니까 처방집이 있으면은 적응증을 잘 못 찾으면 못 쓰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이렇게 보석 같은 처방들이 잘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전정표 원장님이 다 써보고서, 본인이 한번 써보고 선택을 한 처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일반적인 처방집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봐요. 이 책의 126페이지에 경추질환에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경추신경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때 쓰는 거. 경추신경증은 뭐 저보다 원장님들 많이 아시겠죠? 이렇게 구글링을 해봐도 잘 나오죠. 경추신경증은 경추, 즉 목뼈 주변의 신경근이 자극되거나 압박되면서 신경 기능이 손상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주로 목과 어깨, 팔, 손 등의 통증이 나타나며 팔 근육 약화나 감각 이상, 저림 등 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경추 신경이 눌린 대로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요거는 뭐 대부분 아시는 걸 거고요. 여기에 당연히 경추 디스크, 경추 추간판 질환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상부 쪽 경추는 이제 머리부터 목까지, 그다음 하부 쪽은 어깨랑 손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어디가 눌리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다 아실 만한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다시 보자면은 이렇게 경추신경근의 신경증에 쓰는 통경탕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우선은 한번 다시 좀 읽어볼게요.
경추증은 골극이 자라거나 추간판 인대의 비틀림이나 조임, 돌출에 의해서 또는 디스크에 의해서 척추 신경공이나 척추관이 좁아지거나 협착이 생기는 질환이다. 그로 인해서 만성적인 경부통증, 뻣뻣함, 신경근성 통증이나 척수증이 생긴다. 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럴 때 쓰는 게 통경탕 2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통경탕 1이 있다는 얘기죠. 통경탕 1은 손목터널 증후군에 쓰는 처방이 따로 있어요. 네, 통경탕 보시면은 환기, 백자각, 만삼, 갈근 15, 생지, 위령선 10, 그 다음에 단삼, 향부자, 천궁, 도인, 천상갑, 홍화, 지별충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책에 보면은 천상갑은 거의 못 구한다고 보셔야죠. 그러면 이거 대신에 유향을 쓴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처방이고 약간 보면은 아까 개지각 갈근탕에 일부가 들어있긴 한데 또 다르죠. 완전히 비슷하다고는 못하고 왜냐면 개지가 빠져있죠. 개지 빠져있고 감초, 뭐 생강대초 이런 건 다 빠져있으니까 중요 포인트 약재만 딱 2개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개지각 갈근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저는 갈근하고 백작약이라고 보거든요. 백작약은 작감탕 중에 일부고 갈근은 아무래도 목쪽이고 양명경 약이니까 거기다가 환기는 우리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환기가 관절 질환이나 아니면은 그 근육 질환 이런 쪽에 꽤 많이 써요. 그리고 작게 쓰는 게 아니고 그럴 땐 고용량으로 써요. 그래서 우리 보양화노탕 생각해 보면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신경 쪽 문제, 근육, 관절 어떤 그런 문제에 환기가 조금 용량 높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고요. 뭐 재생의 작용도 있고 그쪽으로 어떤 이런 뭐랄까 영양 공급을 해준다 이런 의미도 꽤 있어요. 그래서 환기 여기서 보면은 이 전정표 원장님이 잘 쓰시는 처방 중에 하나가 보양화노탕을 변방한 거거든요. 그 보양화노탕 변방한 처방으로 말초신경병증을 많이 치료를 해요. 그래서 여기도 약간 그런 의미로 보양화노탕의 의미로 들어갔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환기백작약이나 뭐 이런 것들. 물론 개진은 없지만 도인 이런 거에 들어있죠. 그리고 생지향, 위령선. 생지향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이게 왜 들어간지는 모르겠는데 어, 몇 가지 생각해 보면은 여기 보면은 단삼이나 천공이나 도인이나 유향이나 홍화, 지룡지별충 다 어느 정도는 강한 활혈약이죠. 네, 어혈약인데 생지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건지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는 출혈을 좀 잡아주는 작용도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로는 어, 이 어느 정도 이게 이렇게 약간 열을 조금 내려주는 작용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청열하면서 음을 보충해주는 작용으로 좀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는 게 맞죠. 왜냐면은 신경통을 가라앉혀 줄 때는 살짝 찬약이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돌려주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보충을 해주면서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얘네들은 어느 정도는 좀 보해주는 약들이고 나머지는 다 절반 이상은 다 이렇게 돌려주는 약들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약한 약은 아니에요. 꽤 강력한 약이기도 하고 통증 확실히 잡아줄 수 있겠죠. 그리고 지룡 같은 약은 아무래도 신경통에 꽤 많이 들어가요. 뭐 다리가 저린다든지 손이 저린다든지 팔이 저린다든지 이럴 때 지룡이 꽤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 그 다음에 또 저릴 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오공이나 전충 같은 거 많이 쓰죠. 위령선도 당연히 많이 쓰고요. 여기서 지별충. 지별충은 이렇게 보면 모를 텐데 네, 지별충이 어, 자충이라고 하는 약이에요. 대왕자충한 뭐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니까. 그래서 이 자충도 강력한 어열약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질약 차고 약간 짠맛.
어혈을 깨트리고 징화 없애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근육이 찢어지거나 골절되거나 이럴 때 붙여줄 때 쓴다. 그래서 생리가 안 나올 때도 쓰고요. 그리고 부인과 종양이 있을 때 파적하는 때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타박골절이 있을 때 이렇게 어혈약, 유약모략, 용골, 자연동, 삼칠, 해풍등, 골세보, 속단 어혈약이나 관절약을 합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근데 용량은 보통 1.5에서 4.5g 정도 쓰는데 그냥 한 4g 정도 쓴다고 보면 되는데 탕제는 더 많이 쓰는 거죠. 한 6g 많으면 8g도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충 같은 거, 지별충, 자충 이런 거를 넣어서 쓴다. 그래서 처방 포인트는 뒷목이 좀 뻣뻣하고 어깨 뭉치고 팔 쪽으로 저림감이 있고 그리고 스펄링 테스트. 스펄링 테스트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이거 머리 뒤로 젖히고서 약간 튼 다음에 이렇게 눌렀을 때 팔 쪽으로 저림감 같은 거 나타나면 양성으로 보고요. 이럴 때 쓰면은 딱 좋다. 그러니까 경추신경증이라고 판단이 되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2제 정도 쓰는데 조금 반응 늦거나 아니면 만성인 분들은 4제까지 쓰면은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좀 재미가 없죠. 그래서 요거를 참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용량이 저희가 보통 쓰는 거랑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대체적으로 고쳐보면은 첩당으로 한번 제 나름대로 고쳐볼게요. 환기는 10에서 많으면 16까지도 쓸 수 있고요. 백작약은 발근이랑 이런 거는 한 12 정도 쓰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삼, 당삼이죠. 당삼. 네, 당삼, 건지왕, 유령선 여기까지는 8g 써주고 유령선은 저는 6 써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삼은 약성이 약해서 많이 써주긴 해야 되는데 워낙 뭐 여기 어혈약이 많으니까 저는 그냥 8 정도만 써주면 될 것 같고 향부자도 약성이 그렇게 막 높지 않으니까 8 정도. 그리고 두인, 유향, 그 다음에 지룡, 지별충 4 정도 써주고 천궁도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요. 천궁 이 정도 쓰고 그 다음에 홍화는 2에서 2.5 워낙 뭐 센 어혈약들이 많아서 이 정도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임상예를 봐주면 더 확실하죠. 이건 책에 있는 임상예거든요. 이런 거 봐주는 게 현실적이긴 해요. 환자들이 직접 와서 말하는, 호소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거에 되게 익숙해지는 게 좋아요. 47년생 여성분, 그러니까 이 책이 언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60대 정도는 됐다고 봐야죠. 지금이 아니고 하여튼 그 당시에 오른쪽 어깨부터 팔까지 아프며 저리고 손을 쥐는 힘도 약해진다. 네, 이런 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호소하는지. 오른쪽 어깨부터 팔까지 아프며 저리고 손을 쥐는 힘도 약해졌다. 스플링 테스트 결과 경추신경증으로 진단했고 통경탕 투약하고 동시에 견인치료. 그러니까 견인치료를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주제 복용하고 완치됐다. 네. 그 다음에 44세 남자. 양방에서 경추디스크 진단받고 수술을 권유받은 상태에서 이제 수술하기 전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제 내원한 거죠. 침구 치료와 함께 통경탕 2를 복용을 했는데 조금 바꿨어요. 백제가 갈근 25, 환기 인삼 10으로 조정했고 계열등 목과 10, 지별충 대신 505를 넣은 거죠. 이렇게 두제 복용 완치됐고 완치 후 1년까지 재발이 되지 않았다. 이거를 정리를 하면 이런 식이에요. 백자 갈근은 25. 여기 또 들어왔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만삼이 빠졌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안 들어있는데 인삼이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두 개가 같이 물론 두 개 같이 쓸 수는 있지만 두 개가 같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서 하나가 빠졌을 것 같은데, 네, 얘 빠졌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생지형, 일형선, 황기, 인삼, 계열등 목과 단삼, 향부자, 천공, 도인, 유형, 홍화, 지령, 505 이렇게 썼다는 얘기죠. 그리고 경관절 통증이 있는 경관절 통증에 쓸 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첫 번째 케이스는 52세 여자인데 오른쪽 경관절이 아프고요. 양측 견비 통증, 아니, 오른쪽 한강증, 그 다음에 견정혈 부위 통증이 있다고 봐야 하고, 2개월 전부터 심해졌고 주방일 많이 하는 직업 종사. 이런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손 많이 쓰시는 분들. 어, 이런 분들이 이런 증상이 잘 생기니까 이럴 때 쓰면은 좋겠다. 상기 처방 복용 후 모든 증상 80% 이상 경감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죠. 적어도 진통은 될 거예요. 완전히 이게 약을 안 먹고서 나을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네, 진통 효과가 상당하죠. 네. 아무튼 이런 거 잘 확인하시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뭐 늘상 말씀드렸지만은 후세방은 이렇게 주소증이 중요한 거지, 막 이거 옆에 막 뭐 식욕, 뭐 소화, 대변 저거 이거 다 해가지고 처방하려면요 처방 못 나와요. 그러니까 주소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증상이 어떤지에 따라 저린 게 있네? 그럼 이거 들어가고, 통증이 더 심하네? 그러면 진통하는 거 더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방을 변경하는 게 좋지, 너무 그 외의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는 마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19세 남자인데 한강, 그러니까 뒷목이 뻣뻣하고 경추 통증인데 자기 전에 심하대요. 위처방 복용하고 통증이 거의 없어졌대요. 그리고 54세 남자, 손저림, 양손이 저리고 아침에 부종 있고 거의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봐야죠. 네. 그리고 경추 문제도 있다고 보고 둘 다 있으니까, 네, 통경탕 2를 쓴 거고요. 그리고 노동 현장 근무 일주일 전부터 심해졌다. 그러니까 손 많이 쓰시는 분이겠죠. 무거운 거를 많이 들거나 쥐는 일을 많이 하면서 목, 어깨, 그 다음에 손까지 문제가 있으신 분들, 이 처방 복용하에 순저림 증상이 80% 정도 경감됐다고 합니다. 네, 막상 이렇게 케이스로 보니까 이해가 더 확실히 가죠. 그래서 이럴 때 앞에 통경탕 2를 쓰면은 도움이 되겠다. 네. 제가 아까 게시가 갈근탕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맥락이 어느 정도는 조금 비슷하게 가는 게 있거든요. 하고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시고, 경추 문제가 하나는 아니니까 낙침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저렇게 경추 신경근, 그러니까 경추 디스크를 다 포함해가지고 신경근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를 쭉 보는 거죠. 네, 이렇게 접근하면 좋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축심의 명의치료감, 또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책에 있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 축심의 선생의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아무래도 요거는 이제부터 중국 처방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요. 네. 하여튼 이 책은 의성당에 판매하니까, 네,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진모 씨 여성 30세 의사. 이렇게 중국은 의사가 한의 쪽으로 와서 치료 잘 받고 그래요. 저도 저희 선생님 병원에 있을 때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이 안 돼서 저희 선생님한테 불임 치료 받으러 온 적을 많이 봤거든요. 한 2명 정도 봤어요. 여자 의사. 하여튼 그렇게 좀 이렇게 자유롭게, 그리고 너무 이렇게 소견이 좁지 않고 서로 조금 어느 정도는 인정해주는 분위기인데 참 부럽죠, 그런 거. 네. 주소증은 경배부, 그러니까 뒷목하고 등까지, 그리고 양쪽 어깨 쪽에 극심한 통증이 반년 정도 됐고요. 3개월 전부터 더 심해졌고요. 환자는 오랫동안 책상에 엎드려서 일을 하였는데 반년 전 어느 날 추운 데서 잠을 자고 난 후부터 뒷목과 양측 어깨로 통증이 점차 심해져 활동을 하면 더 심해지고 점점 발전하여 양손이 뻣뻣해지게 되었다. 원래 안 좋았는데 추운 데서 자고 나서 이렇게 심해진 거죠. 네. 이런 경우가 가끔 있죠.
그래서 이분은 이런 거는 한사, 뭐 아니면 한습, 아니면 풍한 이런 걸로 변증을 많이 하고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저도 예전에 배드민턴 다닐 때 같이 다니던 이제 형님이죠. 그 형님이 배드민턴을 치는데 그분도 아마 찬 곳에서 잤던가? 하여튼 바깥에서 잤던가? 술 먹고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팔이 갑자기 안 올라가지고 이렇게 왔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팔도 저리고 그 다음에 팔도 잘 안 올라가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분이 뭐 한약 치료를 딱 이렇게 원해서 온 건 아니어서 침 치료만 하고서 뭐 결과적으로 다 나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아무튼 여담이고 모 이온에서 경추 엑스레이상 골질 증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제 뼈가 좀 불어난 거죠. 네. 근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긴 그래요. 추운 데서 잠을 자고 난 뒤에 심해진 거라서 이거는 이런 영향이 있는 거죠. 풍한의 영향이 있는 거고 이건 원래 있었던 거고 왜냐면 뼈가 하루아침에 추운 데서 잤다고 막 자라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양방병명에 이런 거를 엄청나게 의식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원래부터 있던 거. 이 사람의 생활상에 가지고 있던 부분 이런 거. 네, 이런 게 어느 정도 있었고 그리고 책상에서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죠. 3개월 전에 국부 견인치료를 받고 나서 며칠 지나자 통증이 극심해지고 가끔 견인치료 잘못 받으면 되게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었다. MRI 촬영을 하여 C3에서 6번까지 추간접한 탈출증이 있음이 밝혀져 신경 압박에 의한 증상이 밝혀졌고 물리치료와 많은 진통제를 복용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네. 지금 증상은 뒷목과 양쪽 어깨 통증이 극심하고 목을 숙이거나 뒤로 젖히거나 옆으로 돌리는 등의 활동이 자연스럽지 못하며 양손이 이제 둔한 거죠. 감각이 떨어지고 통증이 있고 밤에 안고 눕는 것이 불안하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구건하나 물을 마시고 싶지는 않고 더운 것을 피하고 땀을 흘리며 대소변 정상이고 살찔이 다몽하고 맥은 새어났다. 해서 자 보시면은 여기까지 주소증. 주소증이 중요해요. 어떤 증상이 있는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고 마비감이 있는지 아니면 통증이 더 심한지 뭐 관절 그러니까 가동 제한이 있는지 뭐 부위가 어딘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처방을 낼 때는. 그리고 얘네는 참고사항 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변증은 한습조락, 이제 한습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동맥을 막았다. 그렇기 때문에 한습을 없애고 통락지통하는 거다. 이거는 그냥 제가 볼 때 뭐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습이 있으면요 마목이 잘 생기죠. 어열이나 담음이나 습이 있으면은 마목이 잘 생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습으로 표현한다고 보시면 더 맞을 거예요. 그 추운 데서 잤으니까. 그리고 땡기잖아요.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근육이 경결되어 있으니까 그걸 또 한으로 보는 거니까 네, 한습을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진통해가지고 이렇게 좀 뚫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런 거는 그냥 교과서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고 처방이 사등일선탕이라고 하는 거의 감인데 이 사등일선탕이라고 하는 거는 축심의 선생의 개인 창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건 제가 나중에 한번 더 짚어드릴게요. 사등일선탕이 여기까지 4등 4개의 등 계열등, 해풍등, 납석등, 조구등 일선, 위령선의 선자 해서 이게 하나의 처방이고 그 책에 보면은 말초신경병증에 많이 쓴다고 해요. 그래서 축심의 선생이 당뇨병의 일가견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에 요거를 가미해서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관절통에도 쓸 수 있겠죠. 똑같이 이 등류의 어떤 본초는 관절에 꽤 많이 쓰죠. 뚫어주는 작용 같은 것도 있고 이거 자체가 줄기니까 아무래도 팔다리 쪽이랑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처방인데 여기에 강황하고 강황은 어깨, 팔 이쪽에 많이 쓰는 약재죠. 그리고 상지는 당연히 네, 팔 쪽에 쓰는 거고 그리고 갈근은 아시다시피 목 어깨 풀어줄 때 쓰고요. 강활독활도 네, 거풍습하는 약재. 그리고 건조항 여기 또 들어갔네요. 이것도 아까 제가 말한 의미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여기서 설명할 때는 건조항은 세신이랑 같이 해가지고 소음경에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먹고서 두 번째 진료 복용하고 목이랑 뒷목이랑 등이랑 어깨 통증이 뚜렷하게 줄었고 목을 숙이거나 젖히거나 옆으로 돌리는 등의 동작이 호전되어 편안하게 잠에 들 수 있다고 하여 계속해서 복용케 하였다. 현재는 입이 마르고 물을 마시고 싶고 더운 것을 피하고 땀을 많이 흘리면 손 마비되고 설질은 홍하고 맥은 현사였다. 이는 한습이 화열한 현상이니 이를 고려하여 원방에 황금십, 황련호, 생환기 30을 더하여 다시 복용하게 하였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이걸 가지고 한습이 화열했다고 하는 건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은 처음에도 구건하는 게 있고요. 네, 물을 마시고 싶지 않다. 이게 조금 바뀌었나요? 그 더운 거 별로 안 좋아했고 땀 흘리고. 그래서 뭐 많이 달라졌다고 보이진 않거든요. 물을 마시고 싶다는 것만 변한 것 같은데 다른 거는 비슷해서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는 아직 제 수준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처방이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죠. 생환기 30, 황금 10, 황련호 이렇게 들어가서 이걸 먹고 복용하고 기본적으로 통증이 소실되고 목덜미의 활동이 편해졌으며 마비감도 손의 마비감도 없어졌고 땀이 나고 더운 것을 피하는 증상도 호전이 되었다. 약간 이런 거 보면은 반좌식으로 들어간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일주 전부터 다시 모든 증상이 재발하였고 살질이 담암하고 맥은 세연하였다. 이전 사용했던 치법에 따라 환기계지 오물탕과 4등 일선탕을 합방하고 여기에 강활독할 평광항 10g, 희렴초 20g, 상지 30g을 더하여 14일분을 복용하게 하였다. 1년 후에 다시 진료를 받으러 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 네. 이렇게 합방하는 스타일은 원래 축 선생님이 갖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이렇게 해서 합방해서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강활독활은 뭐 아시겠고 강황도 아시고 희렴초는 이 4등하고 작용이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풍습을 제거하고 관절통을 좋게 해주는 그런 약이고요. 상지는 아실 거고.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나왔다. 해설을 보면은 경추의 굴질 증식 혹은 추간판 탈출증의 주요한 증상은 경항의 통증으로 목을 숙이거나 젖히거나 옆으로 돌리는 것이 순조롭지 못하고 때때로 후척, 뒷목 쪽, 그 다음 견배로 이어질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경항 후척을 동맥과 족태양 방광경이 순행하는 부위에 속한다고 보았으니 단경에서 말하기를 동맥에 병이 생기면 척강하고 고력한다고 하였다. 상은론에서는 풍한 사기가 양경으로 침입하였다고 하고 경수가 불리하면 역시 두한강통하고 심하면 항배강 수수한다고 하였다. 본안을 축선생은 한셉이 태양경락을 막아 동맥이 통하지 않은 중후라고 변증하였다. 치료는 사등일선탕으로 구풍제습, 산안 통락하는 것을 위주로 하여 강활독화를 더하여 신혼으로 통동맥하고 태양경에 한습을 흩어내며 현광왕 상지를 배우하여 통달수비, 그러니까 약간 임경약처럼 쓰기도 한 거죠. 함으로써 지통하고 생쥐와 세신을 배우하여 소음으로 들어가 옹경하니 약과 중후가 맞아 원관통증이 제거되었다. 사실 생쥐는 옹경하는 약은 아니긴 한데 하여튼 소음경 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썼다. 이런 약이 또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독활기생탕이 있죠. 네, 독활기생탕에 거기에도 이제 생지왕, 그러니까 건지왕이랑 세신 들어가서 소음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네, 있습니다. 사등일선탕을 잠깐 좀 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등일선탕, 계열등, 조구등, 낙석등, 해풍등, 위령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만 쓰는 경우는 드물어요. 여기다가 가미를 거의 해서 쓰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대변한 성질의 4등과 12경맥으로 통달하는 위령선이 배합되어 전체 방제가 소통경락, 양혈활혈, 해경지통하는 작용을 한다. 대부분이 관절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위령선은 절일 때 많이 쓰죠. 그리고 조구등은 약간 진경작용 때문에 쓴다고 보여집니다. 그 조구등은 청열, 평간, 완급, 해경, 낙석등은 거풍, 청열, 석은, 소어, 해풍등은 거풍, 제습, 통맥, 행경, 계열등은 양혈활혈, 석은, 통르, 위령선은 거풍습, 행, 경맥, 통락지통하는 효과가 있어서 5개를 묶어서 쓰는데 어느 때 쓰느냐? 뚜렷한 지통작용과 감각장애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4등일선탕만 쓰는 것보다 앞에 보여졌듯이 이렇게 어딨죠? 네, 환기계지우물탕하고 합방해서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특히 목, 어깨 질환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런 환기계지우물탕하고 4등을 썼다 합방하고 강활독활, 강황, 뭐 상지, 희렴초 이런 약들 일부 조정을 해가면서 쓰는 게 훨씬 더 효과는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처럼 경추질환에 쓸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쓰면 되고 그리고 낙석 등 해풍 등 이런 약재가 저도 혹시나 없을까 했는데 있어요. 저희 원예탕전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없으면은 다른 걸로 조금 대체해서 쓰든 아니면은 뭐 비슷한 효능의 그런 약재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바꿔서 쓰면은 될 것 같아요. 얘네 둘이 빠진다고 뭐 엄청나게 효과가 떨어진다든지 이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경추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대강 알아봤는데요. 이 치료만이 꼭 정답은 아니고 변증이 아예 다를 수도 있어요. 앞에 미리 말씀드렸듯이 목 쪽의 통증은 간양 상황으로 인해서 기혈이 막 위로 치받아서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풍한세부로만 보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어깨가 단단히 뭉쳐서 어혈이나 담음을 푸는 약재를 추가해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근육에 물기가 없어서 뻣뻣하고 마른 오징어처럼 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혈, 뭐 보음, 활혈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변증하고 처방하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목 어깨 쪽은 대체로 풍이 가미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위쪽이잖아요. 위쪽. 네, 위쪽은 풍사가 거의 대장처럼 돌아다니는 거고 또 아래쪽은 습사나 한사가 이렇게 많이 보여지는 것처럼 네, 위쪽은 풍이 가미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 거풍하는 약재들이 많이 쓰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위만 따졌을 때 목 어깨 쪽이니까 갈근은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겠고 또한 근육 쪽이니까 백작약으로 석은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해서 이런 약재들은 웬만하면 사용해 주는 게 좋죠. 아무튼 오늘 영상은 좀 길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나를 관통하는 주제를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